아예 여러분들 다른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얘기를 할게요. 다른 내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2차 함수랑 상관없는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디서 나오는 범위냐면 수상 제일 뒷부분에 있는 부분이고요. 도형의 이동과 관련된 단원인데 이거를 좀 미리 땡겨서 했을 때 이걸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다른 거에서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걸 써먹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모든 도형, 모든 그래프에 대해서 이 규칙을 이용해서 이동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나머지 건 다 그냥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점을요. 일단 그거 점이랑 도형이랑 보통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그래프라는 게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배운 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왜 직선의 방정식을 1차 함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1차 함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는지는 요 직선 때문에 그렇죠. 얘랑 얘랑 요 두 개의 직선은 1차 함수 형태를 띠지 않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에 포함을 할 때에는 이렇게 말이 바뀌어서 설명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2차 함수 같은 경우도 바꿔서 얘기하면 포물선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것 중에 하나는 원에 대한 도형의 방정식도 배우게 되실 거고 기하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타원에 대한 도형의 방정식을 배우게 되실 거고 쌍곡선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대한 도형의 방정식을 또 배우실 거고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3차 함수, 4차 함수 같은 것도 실제로 수2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그릴 줄 알아야 하고요. 그렇게 수2 과정을 배우게 될 그 모든 다항함수들 또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점이라고 하는 점을 예를 들어 P라는 좌표를 A, B라고 한다면 도형이라고 하는 거의 방정식, 도형이라는 건 결국에는 X랑 Y랑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어떤 그 X랑 Y 문자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두 개가 식을 만족하는 순서쌍들을 다 연결했을 때 나오는 게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표현할 때 우리 fx라는 이게 무슨 식 뭐야? x에 대한 방정식이죠. 문자 하나에 대한 방정식을 그지? fx라는 식 자체가 이게 x에 대한 식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도형의 방정식이면 도형의 방정식에선 문자가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죠. x랑 y랑. 그래서 식 자체를 요렇게 쓸 겁니다. 이 표현 또한 수상 과정이에요. 어허이. 수상 과정이에요 하자마자 기절하는 거 봐. 어허이. 뭐 수상이라는 단어에 알러지 있는 거 아니시죠? 자, 이제부터요. 이 점이라는 애를 평행이동을 해보고 대칭이동을 해보고 평행이동 먼저 할게요. 예를 들면 정말 흔하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어떤 하나의 점이 A, B라고 한다면 A, B 말고 X, Y라고 하자 그냥. 얘랑 구분 어떻게 해요? 는 0이라고 있는 건 식 안에 있는 값인 거고 는 0이 없는 건 그냥 좌표예요. 그 좌표로서 얘기할 때 어떤 하나의 점이 X, Y라고 한다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쓸 것 같아? X였던 애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어. X 플러스 A가 되죠. 그지? Y였던 애가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면 Y 플러스 B라고 표현하면 될 거야. 그래서
점이라는 애는 단순하게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다면 식 자체가 x 플러스 a, y 더하기 b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뒤에 더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요, 어떤 함수, 이 방정식에 대해서, 도형의 방정식, 그 도형의 식에 대해서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는 결과값만 먼저 얘기하자면 x에서 a를 빼주고 y에서 b만큼을 빼준 값이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 자,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2차 함수, 니네가 따끈따끈하게 배운 2차 함수를 평행이동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여기 위에 있는 하나의 점을 내가 x, y라고 할게요. 그래프를요, 평행이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래프, 이 점 하나하나 한번 움직여 볼게.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 이 점들을 다닥다닥 하고 연결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알아. 이 식은 뭐야? f, x와 y에 관계된 관계식이야. 그럼 얘는 뭐야? 모르는 상태인 거야. 그럼 얘를 g라는 식으로 나타내봤자 x랑 y랑 관계식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해. 근데 여기는 아는데 얘는 모르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점을 x1, y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두 점 사이에선 무슨 관계가 있지? 얘는 지금 x1과 y1에 관한 식, 우린 얘를 찾고 싶은 거야. 그지? 그잖아? 그래서 얘를 이용할 거야. x1이라는 식은 x에다가 a만큼 더한 식이고 y1이라는 식은 y에다가 b만큼 더한 식이 되잖아. 우리는 x1과 y1에 관한 식은 몰라. 하지만 x와 y 사이의 관계는 알아. 여기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을 바꿔서 x 자리에 x1-a를 y 자리에 y1-b를 대입하면 이제부터는 이 안에서 x 대신에 x1과 관련된 식이 y 대신에 y1과 관련된 식이 나오게 되겠지. 그죠? 얘가 바로 이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x, y, x1, y1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대수예요. 그냥 대표하는 숫자일 뿐이기 때문에 이 1이라는 걸 떼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g, x, y는 0이라는 식과 f, x-a, y-b는 0이라는 식이 같다는 얘기고요. 한마디로 평행이동을 할 때 x축 방향으로 a만큼 점을 평행이동할 때는 그냥 더하면 되지만 식에다가 대입할 때는 a를 부호를 바꿔서 x 자리에 x-a, 이거는 x 자리에 x-a를 대입한다는 뜻이야. y 자리에 y-b라는 걸 대입한다는 뜻이고, 이게 평행이동이에요.
진짜 정말 단순하게. 이게 평행이동입니다. 모든 거에 적용이 다 돼요. 자, 모든 거에 적용이 다 돼요. 자, 예를 들어 하나 해볼까? 우리 y는 2x라고 하는 가벼운 직선부터 한번 확인해보자. 이거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시켰을 때 3만큼 평행이동하는 식은 우리는 어떻게 쓰지?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그냥 되게 아무 생각 없이 뒤에 붙였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y 자리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돼? y 마이너스 3을 집어넣는 게 원리인 거야, 원래. 하지만 이건 함수 형태가 아니잖아. 함수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y는 형태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확인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고 여기에다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다 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y 자리에 y-3을 x 자리에 x-1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이게 평행이동하는 거의 가장 기본적인 골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냥 부호를 뒤집어서 뒤에 갖다 이 자리, x자리 대신에 x-1을 바꿔 끼는 거예요. 뒤에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꿔 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식을 정리했을 때 y는 2x-2에다가 2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나머지 뭐 이제 대칭이동과 관련해서는 따로 그게 크게 언급할 게 없는 게 그냥 이렇게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대칭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들 배우셨거든요. 대칭이동 x, y라는 애를 x축 방향으로 대칭이동하게 되면 뭐가 바뀐다고? x축 대칭하게 되면 y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그죠? 그 다음 y축 대칭하게 되면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그 다음 원점 대칭하게 되면 둘 다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이 외에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대칭 이동이 두 개가 더 있지만 그거는 범위가 넘어가니까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대칭 이동은 왜 쉽냐라고 하면 도형도 똑같아요. 도형도요. x축 대칭하면 뭐가 바뀌어요? y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고?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y축 대칭 같은 경우에는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원점 대칭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부호를 바꿔 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 요렇게만 바꿔 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걸 가지고 다시 가지고 내려와 볼게요. y는 ax 제곱이었던 애가 식이 있으면 자, 꼭지점의 좌표가 뭐라고? 0,0이라고. 책상 치지 않게 조심하시고 책상 위에 뭐 올려놓을 때 흔들리면 카메라 흔들린다 이 짱생아. 거기다 뭐 올려놓으라고 갖다 놓은 거 아니다 이 새끼야. 또 건들면 또 흔들리잖니 야.
옷 벗어 빨리. 졸고 있으면서 뭘 이렇게. 자, 꼭지점의 좌표가 0,0이에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뭐라고 그랬죠? x는 0이라고 했죠. 누구 따라간다고? 얘 따라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아까 방금 전에 배웠던 평행이동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q만큼. 평행이동하면 식이 어떻게 된다고? x 자리에 x-p를 갈아 끼고 x 자리였던 애가 x-p로 갈아 끼고 그 다음에 y 자리 대신에 y-q를 갈아 끼면 된다고요. 물론 모양이 안 이쁘니까 이항해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평행이동의 끝이에요. 앞으로 나오는 모든 도형들의 평행이동은 이걸로 끝나요. 아시겠죠? 점은 이렇게 움직이고 도형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럼 점은 어떻게 움직여? 점은 어떻게 된다 해서 그냥 더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꼭지점이 뭐가 돼? P, Q가 되죠. 그 다음에 이 꼭지점 중에 누가 x좌표가 누굴 따라 뭘 대표한다고? 축의 방정식이 얘 따라간다 그랬죠. 그럼 x는 p가 되고요. 이런 형태로서 커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평행이동을 배운다는 게. 그 원론적인 얘기를 해서 원론적인 얘기가 이해가 되신다면 이렇게 될 거고요. 원론적인 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그냥 통째로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미리 알고 계시면 되게 좋습니다.